그러네요. 연습책 좋은 거 나 그래서 무슨 언어를 쓸 때 글씨가 좀 좋아. 그래서 나중에 수민이 생일 때 여기 글씨 연습책 있죠. 그걸 선물하는 거죠. 삼세 한글 네. 그렇죠. 이제 궁서체 쓰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천자문 쓰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자도 못 쓰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연습하고. 수민은 어때요? 괜찮아요? 자, 보자. 자, 이게 C라고 썼으니까 이제 무슨 금속? 캐드뮴이고요. Ag 은이죠. 이렇게 세팅을 딱 해둔 상태에서 여기에 캐드뮴 나이트레이트, 질산 카드뮴 수용액을 만들어 뒀고요. 여기는 AgNO3니까 실버 나이트레이트, 그러니까 질산은 수용액을 만들어 둔 거예요. 근데 농도는 이렇게 돼 있나 보네요. 자, 그리고 이때 양쪽 비커에 교차로 이렇게 걸터 놓은 이런 거를 뭐라고 하죠? 염달이라고 하죠. 염다리 세팅을 딱 해놓은 상태에서 요때 여기에 스위치 온 하는 순간 지금 여기다가 이제 전기 저항을 건 거예요. 전기 저항을 건 건데 이게 전기 저항이 아니고 만약에 전압계였다. 그럼 여기에 뭔가 얘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전기 에너지의 전압이 여기에 뿅 하고 찍힐 거 아니에요. 그죠? 요것을 계산해 보라라는 문제예요. 뭘 활용해서? 우리가 아까 언급했던 네른스트 이쿠에이션을 활용해서. 됐죠? 그래서 이제 이걸 구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정보는 두 개가 있습니다. 은과 캐드뮴의 표준 전위가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반응은 모두 산화예요, 모두 환원이에요. 모두 다 환원이죠. 전자가 지금 반응해서 들어가는, 그러니까 전자가 반응물인 상황의 반응식이니까 모두 다 환원전인 건 맞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런 상황에서 여기 이 전체 셀에 전위를 구할 수 있겠느냐? 자, 그럼 이런 거 어떻게 푸시면 되느냐? 요렇게 첫 번째 1 우선 뭘 비교하냐면 제시된 이 노트. 이 노트 어디 있어요? 요거를 대소 비교해 줍니다. 누가 더 큰 값을 가질지 누가 더 작은 값을 가질지 비교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두 개를 비교하면 오호, 어디가? 짜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되냐면 저기에 있는 표준 전위 값이 더 큰 것이 보통 캐소드가 됩니다. 보통 더 큰 것이 캐소드가 됩니다. 그럼 이 말은 여기에 있는 이 두 개의 표준 전위를 비교를 했더니 좀 더 큰 게 요놈이잖아요. 얘가 뭐가 된다? 캐소드다. 그럼 은이 어디 있느냐? 여기 있으니까 이쪽이 캐소드다. 자, 캐소드라 쓰고 우리말 번역은 뭡니까? 바로 환원전이죠. 환원전극이죠. 그래서 캐소드라고 쓴 것에서 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그러면 당연히 반대쪽은 뭐겠어요? 반대쪽은 자연스럽게 에노드가 됩니다. 자, 에노드 우리말 번역은 산화전극. 그게 누구란 얘기겠어요? 요거. 그게 그림에서는 이쪽이겠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 네른스트 이쿠에이션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럼 우선 네른스트 방식 한번 읊어볼까요? 자, 네른스트 방식 한번 읊으면 이, 는, 그 다음 뭐죠? 이는 이
노트 그다음 빼기 그다음 0.05916 나누기 그다음 뉴 그다음 곱하기 로그 그다음 뭐 마지막으로 q q는 반응지수. 그래서 얘를 어디에다가 요 각각의 전극에다가 적용을 해볼 거란 얘기예요. 그럼 이때 여기서 첫 번째 이 플러스, 자 요거는 약간 편의상 관습상 표현이라 꼭 안 따라도 되는데 그 많은 전기화학 책에서 저렇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플러스라는 뜻이 뭐냐면 얘는 캐소드 요거의 관습 표시입니다. 알겠죠? 캐소드의 관습 표시입니다. 그래서 캐소드에다가 네른스트 방정식을 적용할 땐 전위에다가 아래 첨자 플러스를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바로 요 그대로 써주면 되죠. 자, E는 이 노트 표준전위가 필요하죠? 그럼 표준전위 이 노트 쓰시고 그 다음 캐소드로 결정된 건 요 은이잖아요. 그럼 은이 지금 반응식상에서 누구와 누구로 물질이 표현되어 있어요. 바로 Ag 플러스가 유지가 되는 반응으로 표준환원 반응이 표현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짝대기를 쓰고 어떤 뜻이냐면 이 녀석이 이렇게 변한다 라는 뜻으로 지금 이렇게 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표준전, 그러니까 숫자로 쓰자면 0.799를 이 자리에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빼기 0.05916 나누기 뭘 써야 돼요? 전자의 화학양론 계수를 써야 되죠? 자, 이 제시된 반응의 전자 화학양론 계수는 얼마예요? 지금 1이죠. 이 자리에다가는 1. 그리고 곱하기 로그 반응지수 써야 되는데 반응지수는 뭐 분의 뭐예요? 반응물 분의 생성물. 그럼 이따가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나머지 것들 누구냐면 자유전자 판인데 자유전자도 활동도가 얼마라고 했죠? 1. 고체, 뭐 순수한 고체 역시 활동도 얼마라고 했죠? 1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응지수에 표현되지 않고 얘의 농도만 이렇게 표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 제시되어 있는 전체 셀에서 캐소드에서 나타나는 전이식이 되는 거죠. 됐죠? 됐죠? 그 다음 자, 플러스라 썼으니 여긴 뭐라고 써볼까요?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는 당연히 누구를 관습적으로 표현하는 거겠어요? 에노드. 자, 그럼 얘는 이 녀석의 표준전위. 자, 누구 표준전위? 바로 캐드뮴으로 만들어지는 표준전위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캐드뮴 2 플러스가 캐드뮴이 된다더라 하는 그때의 표준전위.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0.04를 여기다가 넣으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 빼기 0.05916은 그대로고 나누기 이때는 뭘 해줘야 돼요? 2를 해야 되겠죠. 전자 화학양론 계수가 지금 여기 2니까요. 그리고 곱하기 로그 역시나 반응지수인데 고체고 자유전자니까 됐고 얘만 요렇게 요렇게. 자, 이때 요렇게 적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Ag 플러스인데 Ag면 그냥 이렇게 쓰면 얘는 산화수가 지금 얼마란 얘기예요? 자, Ag 플러스라고 쓰면 산화수가 얼마예요? 1 플러스인데 Ag라고 쓰면 산화수가 얼마예요? 0이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변하는 과정은 사실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건 산화수가 증가하는 거예요, 산화수가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죠. 산화수 감소를 우리가 환원이라고 하죠. 됐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왜 이렇게 썼냐면 나와 있는 반응식 자체가 환원 반응 자체로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카드뮴 2 플러스라고 하면 얘 산화수는 얼마예요? 2 플러스인데 그냥 카드뮴이라고 하면 산화수 뭐예요? 0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무슨 반응 기준으로 작성이 된 거냐면 환원 반응 기준으로 작성이 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둘 다 환원으로 작성이 된 거긴 하지만 전체 반응식에서는 항상 산화와 환원이 어떻게 되어 나타나야 돼요? 전체 반응식에는 산화와 환원이 언제나 동시에 같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 짜잔, 전체 반응을 쓰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있는 캐소드 반쪽 반응에 대한 네른스트 방정식 그리고 에노드 반쪽 반응에 대한 네른스트 방정식을 빼서 표기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뺀다는 것의 의미는 다른 말로 더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해도 좋으냐면 어쨌거나 얘를 환원 반응 기준으로 작성했던 건데 그걸 마이너스 붙여서 역반응이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산화전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환원과 산화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어떤 그 이해가 되었다면 그냥 제시된 표준 전이 식에서 각각을 네른스트 방정식 적용하는데 그때 표준 전이를 기준으로 조금 더 큰 게 캐소드, 작은 게 에노드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어쨌건 전체 반응식을 만들 때는 위의 사례를 빼줘라. 그러면 이때 얘는 어떻게 Ag 플러스의 표준 환원전이 빼기 캐드뮴 2 플러스의 표준 환원전이 한 다음 마이너스 0.05916 나누기 로그 반응지수 써야 되는데 이때 위의 사례를 빼는데 여긴 1이고 여긴 2죠. 그럴 경우에는 1과 2 중에서 숫자가 더 큰 걸 기준으로 통분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를 2로 쓰는 순간 은자리의 지수에 제곱을 넣어주시면 계산이 완결이 된다고요.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카드뮴을 요 위쪽에다가 써주시면 반응 완결이죠. 반응식 완결이죠. 되죠? 이때 이 값이 얼마라고요? 은의 표준 전이가 0.799. 그 다음에 카드뮴 표준 전이가 마이너스 0.402. 그러면 이거 값이 얼마예요? 여기서 빼기 요거 하면 값이 얼마예요? 빼면 1. 얼마쯤 나오나? 1. 얼마야? 계산하면 값이 1.242. 됐죠? 이런 전이가 측정이 되는 겁니다. 이때 문제에서 하필 이놈 농도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하필 이놈 농도는 얼마라고 돼 있어요? 바로 카드뮴 나이트레이트 농도가 0.010몰이잖아요. 이에 녹아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이온화돼서 카드뮴 2 플러스가 0.010몰 존재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 은도 마찬가지죠. AgNO3가 되면 물속에 녹아 들어갔을 때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이온화가 되니까 은이 0.50몰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 1.242 빼기 0.0596 나누기 로그 한 다음에 로그 안에다가 요거분의 요거 계산하면은 뭐가 나오느냐? 계산기 도구 쪼로록 계산하면 그 유명한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얼마야? 어디 있어? 이게 1.242 볼트네요. 이건 1.242가 아니고 자 빨리 계산해. 얼마 나와? 그래. 얼마 나와? 0.799 더하기 0.402면 얼마 나와? 더하기요? 빼기니까 1.201이에요? 201볼트?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요거 그냥 그대로 계산하면 요건데 뒤에 거 붙여서 1.242볼트로 약간 재조정이 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세팅하고 스위치 온 하면 여기에 1.242볼트가 측정이 된다. 되죠? 이렇게 네른스트 방정식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쓰였죠?
여기서 몇 개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준다. 준다. 헛. 3. 자, 얘 이름이 뭐죠? NO3 마이너스 이름. 얘 이름은 바로 나이트레이트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질산이요. 요 놈의 성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 질산 이온은 언제나 강전해질입니다. 언제나 강전해질. 강전해질의 뜻이 뭐죠? 강전해질 영어로 뭐라고 해요? 강전해질 영어로 뭐라고 해요? 바로 스트롱 일렉트롤라이트. 요거를 우리말 번역 강전해질이라고 한 겁니다. 자, 강전해질의 뜻은? 강한 전해질이죠. 뭐냐면 수용액 중에서 거의 100% 이온화 하는 이런 물질을 강전해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어떤 물질이 제시가 되어 있냐면 카드뮴, NO3, 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때 그냥 거의 온전히 어떻게 된다는 뜻이냐? 카드뮴 2+하고 짜잔 NO3- 이렇게 이온화가 된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저기에 있는 질산은도 수용액 중에서 100% 짜잔 이렇게 이온화가 돼버립니다. 알겠죠? 그래서 저 질산은은 어떻게 되냐면 수용액 중에서 100% 이온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 이제 1 이렇게 쓸까요? 그다음 두 번째 2.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예요. 침전을 이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NO3-는 양이온이 누가 되더라도 침전이나 앙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무 양이온하고도 물속에서 그냥 굉장히 잘 녹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은 위에 줄게요. 위에 준다. 그래서 NO3-는 수용액 중 언제나 구경꾼입니다. 언제나 구경꾼입니다. 구경꾼 영어로? 구경꾼 영어로 스펙테이터.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염기성이 너무 작아서 가수분해 뭐 이런 것 저런 것도 거의 불가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만약 NO3-가 있는데 얘가 가수분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가수분해. 정답! 자, 가짜가 더하기 가짜예요. 그래서 얘를 한자말로 더하기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H2O 이걸 한자말로 뭐라고 해요? 이걸 물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더해서 뭔가를 일으킨다.
그래서 그걸 가수분해라고 하는데 이때 얘가 가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때 이런 건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건 일어나지가 않아요. 만약에 자 HNO3라고 하면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해요? 질산이라고 하잖아요. 질산은 약산이에요, 강산이에요? 강산이죠. 강산이니까 OH-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차라리 두 개가 반응해서 역반응으로 이렇게 되는 게 우선인 거지. 이거 자체가 강산의 짝염기이기 때문에 수용액 중에서 반응성이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삼염기 반응에서도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무 역할도 안 해요. 아무 역할도 안 합니다. 그런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온을 구경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 NO3는 수용액 중에 있을 때 그냥 없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 이 환원 반응도 안 돼요. 자, 환원을 하려면 누구를 받아들여야 돼요? 전자를 받아들여야 되죠. 그럼 여러분 잘 봐요. NO3-의 루이스 구조 그릴 수 있을까요? NO3-의 루이스 구조. 자, NO3- 루이스 구조 어떻게 돼요? 준영스 NO3- 루이스 구조. 가이스 NO3- 루이스 구조. 그려볼게요. 아, 그래요? 와이너몬. 휴민스 NO3- 루이스 구조. 이중 한 개 단위로. 뭐라고? 이중 한 개 단위로. 그렇지. 바로 봐. 질소 이렇게 쓰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게 나이트레이트 이온의 루이스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비공호 전자쌍을 짜잔 이렇게 그린 것이 바로 봐 루이스 구조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이 산소 형식자는 어떻게 돼요? 산소 형식자는 이 산소 형식자는 어떻게 돼요? 1-죠. 이 산소 형식자는 어떻게 돼요? 1-죠. 그리고 질소 형식자는 어떻게 돼요? 1+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환원이라는 것은 자유전자를 내어놓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환원은 자유전자를 내어놓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그럼 여기에 만약 라고 쳐보자 이런 말이야. 그러면 자유전자가 이렇게 있을 때 얘랑 반응하겠느냐? 잘 보시면 이 사이에 무슨 상호작용이 나타날까요? 척력이 나타나겠죠? 이 사이에도 척력이 나타나겠죠? 자유전자를 받아들이는 게 환원인데 이게 뭐가 자꾸 마이너스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접근하려고 할 때 접근이고 자주고 간에 튕겨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부의 자유전자를 받아들이는 게 아주 곤란해져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억수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보통의 수용액 조건에서는 일어날 일이 아닌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됐죠? 그러면 환원이 어려우면 산화도 될까요? 산화 될까요? 얘는 산화도 어려워요. 산화도 어렵습니다. 왜냐? 산화는 전자를 어떻게 하는 게 산화예요? 산화는 전자를 어떻게 하는 게 산화예요?
전자를 떼어내는 거죠. 전자를 뜯어내는 걸 산화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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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이트레이트 이온의 뭐냐면은 그 루이스 구조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샨쇼는 전기 음성도가 어떤 편이에요? 아주 크죠. 몇 등? 2등. 전 우주에서 전기 음성도 2등. 그럼 전기 음성도가 크다는 얘기는 전자가 잘 떨어져 나온다는 얘기예요? 전자를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이는 속성이 있는 것이지 내어놓는 속성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 입장에서는 전기 음성도가 크니까 얘는 전자 떼어내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전자 떼어내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전자 제거가 아주 어렵다는 얘기죠. 그 다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질소. 현재 이 질소 산화수 얼마예요? 질소 산화수 얼마예요? 질소 산화수 얼마예요? 자, 지금 플러스 1은 뭐죠? 형식 전화죠. 근데 형식 전화 말고요. 이 녀석의 산화수요. 자, 산소 산화수는 얼마라고 얘기해요? 산소 산화수는 2-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2-, 이것도 2-거든요. 그럼 NO3 마이너스가 되려면 얘 산화수는 5가 돼야 됩니다. 5. 그런데 재밌는 건 질소 산화수 5는 최대 산화수입니다. 원래 질소에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 있어요? 원래 질소는 최외곽 전자가 5개 있죠. 그래서 주기율 표상이 어디에 있어요? 15족이 있잖아. 최외곽 전자가 5개고. 그러면 산화수 5란 얘기는 전자 몇 개 떼어냈다는 얘기야? 5개 떼어냈다는 얘기지. 바로 최외곽 전자 모두를 제거한 산화 상태가 바로 5라고요. 그럼 얘는 최외곽 전자가 있어요? 더 이상 최외곽 전자가 없어요? No more 최외곽 전자. 그럼 얘는 전자 떼어낼 수 있겠어요? 못 떼어내겠어요? 못 떼어낸다 이런 말이죠. 가능은 한데 무지막지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최외곽 전자가 아니라 내부 전자가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그럴 일이 수용액에선 절대 벌어지지 않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특성상 전자를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떼어내는 것도 힘들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전자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내어놓지도 않고, 그럼 이 말은 얘는 전기화학 반응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전기화학 반응하고도 완전 무관해요. 그래서 이 NO3-는 전기화학에서도 산염기화학에서도 언제나 구경꾼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이트레이트 이온이 있어도 그냥 없는 놈 생각하면 돼요. 그냥 없는 놈. 알겠죠? 그래서 없다.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쓰세요. 하나 더. 썼어요? 썼어. 자, 지운다. 요것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지운다. 가요, 지우되겠죠? 으쌰.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분명 물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라인 노테이션이요. 자, 라인 노테이션 우리말 번역이 뭐죠? 바로 선표시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선표시법은 뭐냐면 셀을 상대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셀을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 셀을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에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다음 규칙을 따르면 돼요. 자, 그럼 라인 노테이션 첫 번째 1. 왼쪽에 anode, 그러면 오른쪽엔 뭐? 캐소드를 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관련 물질들이 나타나면 항상 상태를 표현해 주어야 한다. 여기서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할 때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 서로 여기서 접하는 건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얘기하는 접한다 할 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접촉하고 붙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서로 접한 서로 다른 두 상태, 서로 붙어 있는 서로 다른 두 상태는 요거로 구분해 줍니다. 요거로 구분합니다. 이때 여기에 이런 표현이 하나 나오죠. 이런 표현이 하나 나오죠. 요거를 지금 뭐라고 부른다? 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혹은 관습적으로 짝대기라고 해서 바로 쓰기도 해요. 바로 쓰기도 하는데 원래는 라인, 알겠죠? 뭔가 선을 그려서 뭔가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얘 이름 전반을 라인 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염다리, 이중 짝대기로 표시합니다. 왜 짝대기를 두 개 쓰냐에 대한 원론적인 이유가 있긴 있지만 그냥 뭐 그러려니 하시고 이중 짝대기로 염다리를 표기하면 된다. 마지막 5. 구경꾼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그려져 있는 저 셀에 대해서 라인 노테이션을 작성하면 어찌 되겠느냐? 우선 가장 왼쪽에 에노드를 쓰라고 했죠. 그러면 에노드가 지금 리기 캐드뮴, 그리고 그 캐드뮴 전극은 이 금속판은 누구랑 물리적으로 접해 있어요. 누구랑 물리적으로 접해 있냐면 캐드뮴 나이트레이트랑 물리적으로 접해 있죠. 그럼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캐드뮴 나이트레이트라고 쓰는 거예요. 근데 뭘 빼먹지 말라고요? 상태 표시. 그러면 여기에 있는 캐드뮴 나이트레이트는 상태가 무슨 상태예요? AQ 수용액이죠. 그러면 얘는 고체고 얘는 수용액이고 같은 상태예요? 다른 상태예요? 다른 상태죠. 다를 때 어떻게 하라고요? 짝대기. 자, 그리고 이 캐드뮴 수용액은 또 누구랑 접해 있습니까? 또 누구랑 접해 있습니까? 염다리랑 접해 있죠. 그럼 여기다가 염다리를 어떻게 표시하라고 그랬어요? 이중 짝대기. 됐죠? 그리고 이 염다리가 또 누구랑 접해 있어요? 염다리가 또 누구랑 접해 있어요? 질산은 수용액이랑 접해 있죠. 그럼 여기다가 또 AG NO3라고 쓰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 질산은 수용액은 또 누구랑 접해 있나요? 최종적으로 은이랑 접해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요 둘은
어떻게 서로 형태가 다르니까 짝대기. 알겠죠? 그리고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써도 되는데 아까 또 뭐라고 그랬어요? 뭐는 생략할 수 있다고요? 구경꾼. 그러면 아까 한참 얘기했던 거 누구가 구경꾼이었어요? 저 질산은이 구경꾼이었기 때문에 얘를 저 질산이 구경꾼이니까 걔를 삭제를 뭐냐면 축약을 해가지고 캐드뮴 솔리드 캐드뮴 2 플러스 AQ 염다리 은 1 플러스 은 이렇게 쓰시면 저기서 그림을 바로 간단하게 표기를 하게 된 거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식의 표현 방식을 뭐라고? 라인 노테이션. 자, 그리고 이때 잘 봐요. 캐드뮴이 산화수가 뭐예요? 고체라고 하면 산화수가 0이죠. 그게 2 플러스죠. 그러면 이건 산화수 증가예요, 산화수 감소예요? 증가죠. 산화수 증가를 산화호는 뭐라고 불러요? 산화. 그 다음 은판이라고 하면 산화수가 0이잖아요. 그럼 얘가 1 플러스 상태가 은판이 되는 건 산화수 증가예요, 산화수 감소예요? 산화수 감소죠. 산화수 감소를 산화 말고 뭐라고 불러요? 환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라인 노테이션 속에서는 관련된 물질들이 그래서 지금 어떻게 산화하냐 어떻게 환원하냐가 표시에 다 돼 있어요. 딱 이걸 보면 얘가 이렇게 산화하는구나, 얘가 이렇게 환원해서 구동되는 배터리구나 라는 걸 바로 라인 노테이션으로부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장 산화를 하게 되는 그 고체 물질 왼쪽에 에노드가 배치될 수밖에 없고, 환원에 참여하는 그 전극 고체 물질 캐소드를 오른쪽에 표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기하는 걸 라인 노테이션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캐드뮴 같은 경우는 결국 어떻게 된다? 얘가 이런 식으로다가 물속으로 녹아 들어오면서 캐드뮴 2 플러스가 생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산화가 되면 얘가 이런 식으로 캐드뮴 2 플러스가 녹아 들어오면 짜잔 짜잔 이런 식으로 뭐가 생기게 돼요? 바로 자유전자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캐드뮴이 녹아 들어오면서 바로 이런 식으로 자유전자가 맹그러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자유전자가 맹그러지는 것을 공학적으로 무슨 극이라고 해요? 자유전자가 맹그러지는 전극을 공학적으로 마이너스 극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때 스위치 온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자유전자가 외부 회로를 따라서 슈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수용액 중에 있었던 Ag+, 이 이온들이 자유전자랑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무슨 상호작용이 나타나겠어요? 인력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얘네들이 전극으로 끌려 들어오는 거예요. 끌려 들어오면서 여기서 여기서 석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 이 전극은 보시다시피 자유전자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반응하고 있어요? 자유전자가 만들어져서 없어지잖아요. 자유전자가 반응해서 없어지잖아요. 자유전자가 없어지는, 반응해서 없어지는 극을 공학적으로 무슨 극이라 그래요? 그걸 플러스 극이라 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에노드가 마이너스 극, 캐소드가 플러스 극으로 작동하는 배터리. 알겠죠? 그래서 지금 되게 뭐 아무것도 아닌 예시일 수 있는데 저런 식의 모든 배터리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통째로 분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통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계속 해볼 거예요.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 끝났어요.